안녕하세요. 잠들이 다니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널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고민하던 방향성을 조금 새롭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녹음하던 낭독 방식은 계속하되 입으로 읽은 작품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 본인의 어떤 사연을 나누고 싶으신 분, 혹은 꾸밈없는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에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정보 칸에도 있고요. sleepstoryteller@gmail.com입니다. 성별, 나이 상관없고 어떤 목소리든 괜찮습니다. 녹음 장비가 없으셔도 제가 맞춰드릴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짧게라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성냥팔이 소녀. 안데르센 지음, 이원수 옮김. 계몽사 출판.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해가 지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날은 1년 중에서도 마지막 날인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이토록 춥고 어두컴컴한 거리를 어린 소녀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련한 소녀는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고 신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던 슬리퍼라 커서 헐렁헐렁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이 슬리퍼를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건널 때 마침 달려오던 2대의 마차를 피하려다 한 짝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짝은 눈 속에 빠진 것을 어떤 짓궂은 사내아이가 아기의 요람을 만든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소녀는 눈보라 속을 맨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눈길을 걷는 소녀의 발은 얼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녀의 앞치마 주머니에는 성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성냥은 손에도 한 묶음 쥐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팔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한 사람도 성냥을 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녀를 동정하여 동전 1실링을 던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얼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닿는 긴 머리에 흰 눈이 자꾸 내려 쌓였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서는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섣달 금음날을 즐기기 위해 만드는 음식 냄새가 길거리에 가득 풍겨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섣달 금음날 밤입니다. 이 소녀도 오늘이 섣달 금음날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 2채가 나란히 서 있는 골목입니다. 한 채는 길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소녀는 그 집 한쪽 추녀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2 손으로 언 발을 문지르며 녹였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소녀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성냥을 한 개비도 못 팔아 돈 한 푼 못 벌었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게다가 집에 가도 춥기는 여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이름만 집일 뿐
뚫어진 지붕과 벌어진 벽 틈으로 찬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소녀의 조그마한 손은 새빨갛게 얼었습니다. 이럴 때 성냥 한 개비를 그어서 불을 켠다면 얼마나 좋을지 몰랐습니다. 단 한 개비의 성냥이라도 좋으니 그 불에 손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다발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다 싹 그었습니다. 확 소리와 함께 불이 빨갛게 붙었습니다. 얼마나 따스하고 밝은 불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촛불처럼 밝고 따스한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녀는 활활 타는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은 아직도 기분 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따스하고 포근한지 몰랐습니다. 소녀는 이 불로 발도 녹여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살그머니 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불은 꺼지고 사방은 어둠으로 휩싸였습니다. 따뜻한 난로도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다 남은 성냥개비 하나만 손에 쥐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또 성냥을 한 개비 그었습니다. 불이 확 붙고 사방은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불빛은 벽도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 벽은 이내 없어지고 소녀는 따뜻한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흰 보가 덮인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는 값진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탐스러운 거위고기가 더욱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위가 접시에서 튀어나와 등에 포크가 꽂힌 채 소녀에게로 뒤뚱뒤뚱 걸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성냥불이 꺼지고 소녀의 눈에는 다시 차디찬 벽만 어리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이 사방을 비췄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트리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창 너머로 본 부자 장사꾼의 집 트리보다 더 크고 훌륭했습니다. 수많은 촛불이 초록색 나뭇가지에 매달려 밝은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줄줄이 쭉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쳤습니다. 그 순간 불은 꺼지고 그렇게도 아름답던 트리의 촛불들은 하늘로 올라가더니 마침내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별 가운데 하나가 긴 꼬리를 끌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지금 막 누가 죽었구나. 별이 꼬리를 길게 뻗치며 떨어지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에게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은 안 계시지만 소녀를 가장 귀여워해 주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늘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소녀는 또 성냥을 한 개비 꺼내 불을 켰습니다. 사방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밝고 행복해 보였으며 또 인자하고 신비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할머니. 소녀는 소리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나를 데려가줘요, 할머니. 이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는 가버리겠죠?
그 따뜻했던 난로불같이, 그리고 맛있게 구워졌던 그 거위같이, 또 그 크고 훌륭했던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가버리겠지요. 소녀는 급히 한 묶음의 성냥을 한꺼번에 그었습니다. 성냥은 확 타올랐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해서 할머니를 꼭 붙잡아 두려 했던 것입니다. 성냥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방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때처럼 할머니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인 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품에 쌓인 채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소녀는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춥고 추운 겨울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느 집 처마 밑에 어린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린 채 마치 잠자듯 죽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섣달 금음날 밤 얼어 죽은 것입니다. 설날의 밝은 아침 해가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성냥이 쥐어져 있고 그중 한 다발은 거의 다 써버려 몇 개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불쌍해라. 이렇게 추운데 설날을 앞두고 죽고 말다니. 아, 이 소녀는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 했나 보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또 얼마나 큰 축복 속에 할머니와 같이 즐거운 설날을 맞았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